판결에 의한 소송 종료. 그림 그려놨지, 도표. 심리의 완결에 따른 분류로는 종국 판결과 중간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네. 심리가 종국 판결은 마무리됐다는 거지. 중간은 뭔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어떤 쟁점 같은 것에 대해서 중간 판결로 나가. 예컨대 소송 요건 관할 막 이런 거 열심히 따지기 때문에 관할 없으면 굳이 본안 들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없어. 근데 하도 첨예하고 그거에 일단락 져주는 게 뭔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한번 판결해 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 거의 안 쓰이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그냥 한 사건을 왔으면 다 똑같이 마무리돼서 마무리하는 건데 중간에는 이렇게 하나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심리의 완결에 따른 분류로 본다면 종국 판결과 대칭되는 중간 판결이 있네. 조문은 198조, 201조. 그다음에 이제 중간 판결은 드물게 있다. 그다음에 종국 판결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 내용에 따라서 밑에 보면 있고 위에 범위에 따라서 있고. 일단 범위에 따라서는 전부 판결과 일부 판결. 전부 판결과 일부 판결. 일부 판결과 종국 판결을 구별해야 돼. 전부 판결, 일부 판결의 일부는 끝끝내는 간 거야. 중간은 뭔가 중간에 하나 낸 거고. 그치? 일부는 끝끝내 가서 내려주는데 잔부분, 나머지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청구를 했다든지 두 명의 피고를 상대로 했다든지 했을 때 보통은 일부 판결도 드문데 다 전부 전체로 해주는데 둘 중에 한 명, 두 개의 청구 중에 하나만 먼저 일부 해줘. 그러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경우도 드물게 있어.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두 개, 뭐 두 사람, 여러 개의 청구가 나와도 한꺼번에 전부 판결로 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일부 판결이 있을 수 있고 일부 판결에 대칭되는 개념은 잔부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조문은 200조네. 그다음에 추가 판결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 추가 판결. 이건 뭐냐면 재판을 한다고 했는데 누락됐어. 그래서 추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일부 판결, 잔부 판결 하고 추가 판결 자꾸 또 헷갈려. 잔부 판결하고 추가 판결 헷갈리는데 일부 판결은 의식적으로 내가 요것만 해준다고 한 게 일부고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고 의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추가 판결은 재판이 자기 딴에는 다 했다고 했는데 뭔가 누락돼 있는 거야. 그래서 추가 판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누락됐으면 판결 잘못한 거거든.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다시 또 이걸 써야 되는데 두 개가 들어왔어. 근데 의식적으로 요것만 먼저 해. 판결. 그럼 이게 잔부 판결이야. 근데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자기는 모르고 이렇게 두 사건인데 이것만 나왔어. 모르고. 그럼 요거를 추가 판결 해줘야 되는데 추가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은 이 두 개가 쪼개질 수 있다는 전제야. 근데 이 두 개가 쪼개질 수 없는데 조금 나왔어. 그러면 그 판결이 그건 잘못된 거야. 상소에 의해서 다 취소시켜야 돼. 쪼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로 알아도 쪼갤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일부 판결하고 나머지 잔부 판결하는 거야. 의식적으로. 쪼갤 수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하나만 나갔어. 그때는 추가 판결 해주면 돼. 근데 쪼갤 수 없는 것은 하나만 나갔으면 잘못된 거야. 그게. 다 취소시켜야 돼. 추가 판결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어. 전부 다 취소시켜야 돼. 그치? 되겠어? 되겠어? 세 개 구별하겠어? 나중에 다시 본문에 있을 거야. 되지? 되겠지? 그런 개념이야.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는 이건 많이 우리가 앞에서 했지. 소송 판결, 본안 판결. 본안 판결, 소송 판결. 소송 판결은 소송 요건에 대한 거고 219조에 있어서 변론 없이도 특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 판결도 소송 요건에 관한 것도 변론을 여는 게 원칙이야. 근데 219조에 보정될 수 있는 거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이
부적법 각하 소송 판결할 수 있다. 우리가 소송요건 배우면서 계속 얘기했지. 소송요건이 통과해서 본안 판결을 해주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게 막 단계적 시기적으로 소송요건만 먼저 딱 심사해서 이렇게 해서 본안 판단을 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가는데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못했을 때 이게 보정될 수 없다면 소송 판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본안 못 들어간다는 의미에서의 전제적인 거지 어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소송요건이 먼저 심사되고 심리되고 본안의 심리가 된다 라는 것의 이 어떤 단계적인 게 시간적으로 딱 있는 건 아니다. 둘이 같이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 대신 소송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안 판결 못 들어가고 부적법 각하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지. 그래서 소송 판결, 부적법 각하 판결. 그 다음에 본안 판결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판할 때 제일 이거지. 그 속에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형성 판결과 확인 판결은 집행이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이렇게 생각은 해봐서 뭐 그런 게 집행이겠거니 뭐 취소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해보고 뭐 확인하는 거. 근데 구체적인 집행은 없어. 그냥 판결로 끝이야. 어떻게 보면 취소하라 하면 취소하는 거지. 응? 취소된 거지. 근데 이행 판결은 이제 이행의 내용이 안 되면 이행되지 않으면 이제 집행이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형성 판결, 확인 판결도 뭐 집행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협의의 의미에서는 이행 판결을 갖고 이제 집행이라는 단계까지도 생각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 다 됐어. 지금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다 설명됐지. 이건 이제 재판의 종류에 대한 감을 얘기했고 실제 프로세싱은 어떻게 되는지 그려놨잖아. 우리가 변론 종결 하고서 종국 판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거기 뭐 기간 어쩌고 저쩌고 2주 이거 훈시 규정이야. 훈시 규정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 가급적 직무적으로 지키라고 자기네끼리 해놓은 거지. 그거 안 지켰다고 따져서 뭐 이거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 거꾸로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상소를 안 하면 이거 이제 끝나는 버리는 건데 그런 것은 막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지.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훈시 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내부적 직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잘 지키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지. 금방 뭐 재판을 2주 이내라고 판결문을 선고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당사자에게 2주 이내에 송달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게 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딱 있는 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차 안 지켜서 문제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시 규정이라는 의미. 훈시 규정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었어? 우리가 소송 절차의 규정은 크게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 효력 규정 속에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 임의 규정은 효력에는 관계 있지만 당사자가 절차 이익권 포기 상실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거지.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켰을 때 효력에 좌우되지. 임의 규정도 효력에 좌지우지는 되는 것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다는 의미. 그래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상위 개념이 효력 규정이고 효력에 관계되지 않은 이런 훈시 규정, 직무 규정이 있다. 그거 한번 했지. 절차법의 규정 개념에. 그럼 그 흐름대로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고 선고했을 때 이제 초고를 갖고 선고를 해. 옛날에는 이게 손으로 쓰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타이핑 이 컴퓨터 없을 때 손으로 쓰고 아주 옛날 40년 전 50. 그럼 여직원이 이제 그 판결문을 써주면 이렇게 판결문처럼 만들고 그러니까 원본도 있고 뭐도 있고 초고도 있고. 근데 여직원이한테 주면 그 결론이 어떻게 보면 혹시 새 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요새는 뭐야? 판사가 자기가 그냥 컴퓨터에서 작성하니까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법원 사무 등에게 교부하고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이 거기다가 정본을 하나 만들어서 원본의 정본을 만들어서 지금 조문에는 그런 거 있는데 실제는 큰 의미 없다고 그랬지. 이런 흐름이 그냥 판사가 원래 다 작성했고. 근데 황당한 사건 한번 얘기했지. 이렇게 해서 당사자한테 판결이 송달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그럼 어디서부터 효력 중에 하나 왼쪽에 그려놨어?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자기 구속력이 있어. 법원도. 선고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선고한 거 나간 거에 구속이 돼. 다만 거기에 숫자나 누가 봐도 어떤 계산을 잘못했거나 뭐 이렇게 앞뒤의 문장에 볼 때 그거 실수했다고 보이는 정도라면 그건 수정할 수 있어. 그것을 판결의 경정이라고 그래. 판결의 경정. 그러니까 자기 구속력을 갖는데 그 자기 구속력에서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경정은 단순한 오기나 계산의 미스나 단순한 오기나 뭐 이런 거. 근데 실제 내용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경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뭐를 봤니? 오른쪽 이 박스 읽어봐. 되게 웃긴 사건이야. 내가 또 딴 거 하나 더 살게. 내가 두 가지가 웃긴 건데 판사가 선고했는데 나중에 송달된 거 보니까 승부가 뒤집혔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승부가 뒤집히니까 이 자기네들도 당황했는데 뭐라고 변명 아닌 변명한 줄 알아? 어디 한 번 써 있을 거야. 원래 뭐 보내진 거는 자기가 마지막에 재판정 판결 선고하기 직전까지 A라는 타입과 그러니까 이기는 거와 지는 거를 두 개를 작성했는데 뭐 잘못 보냈다 뭐 이런 변명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선가 있어. 판결 선고는 앞에서 있네. 28면 우리가 한번 1학기 지난 학기 했잖아. 승패 뒤바뀐 연습용 판결문 송달 28면 봐봐. 기억나? 안 나? 뭐였지? 두 개의 초고를 작성했는데 연습 삼아 써뒀다고 자기네들은 표현하는데 하여튼 뭔가 미스해서 법정에서 선고한 내용을 담은 새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전해졌지만 법원의 실수로 뭐 어떻게 됐나 봐. 방지용 바코드까지. 승패가 완전히 뒤바뀐 거다. 원고가 지금 황당해진 거지. 피고는 갚아야 되는 것에서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됐잖아 지금.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선고는 원고 받아도 되는 것처럼 내려줬다가 판결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지? 그럼 이게 왜 쟁점이야? 판결은 아까 와서 보면 봐봐. 그 선고 쓸 때 선고한 게 더 우선하는 거야? 실제 송달된 거는 그 부차적인 거잖아. 선고한 거가 기준으로 이제 그 뒤에는 당연히 그 선고된 내용대로 와야 되는데 지금 선고된 내용의 판결문이 안 온 거잖아. 상황적으로 보면. 이거 법원이 깝깝해졌네. 뭐라고 변명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법원이. 응? 연습용 판결 뭐? 초고를 써놨는데 판사가 되게 고민됐나 보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건지 아닐 건지. 그래서 두 개를 써놨다가 컴퓨터에서 출력한 걸 마침 선고한 거가 아니고 아닌 쪽으로 써놓은 거 보냈다는 거야. 판사가 되게 꼼꼼한데도 그래도 꼼꼼해. 제일 꼼꼼해 내가 볼 때는. 제일 꼼꼼한데 여기도 꼼꼼하기 때문에 진짜 이 말대로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나 보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나 봐. 두 개 썼는데 출력을 엉뚱한 걸 반대 걸 갖고 보냈네. 여기서는 법원 사무관 등이 출력해서 잘못 보냈다. 엉뚱한 판결문이 전산 시스템에 등록됐고, 그러니까 등록한 판사가 잘못 올렸네. 자기 말대로라면 다른 쪽 판결문을 올렸고 법원 사무관은 그거 출력했지. 법원 사무관이 잘못한 건 아니네. 법원 사무관은 그냥 그거 출력해서 보냈네. 그치? 결국 법정에서 선고한 내용을 담은 새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전해졌지만 법원의 실수로 혼란이 빚어집니다. 왜 또 이런 거가 혹시 나올 수 있냐면 법정에는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는 출석, 변론에는 출석하냐 아니냐 뭐 불출석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선고기일은 출석이 이렇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선고만 할 때는 출석 없어.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가고 변호사가 가기도 하고 물론 당사자가 승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그게 최종 결론이니까 가겠지.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사자한테 맡은 경우에 당사자한테 거기 반드시 오라고 안 해. 잘못하다 자기가 치면 거기서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딱 여자 직원 가가지고 선고 듣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겼으면 당사자한테 막 전화 가서 생색내고. 근데 본인 소송한 사람은 오히려 그날이 하이라이트니까 그날 오지. 근데 규정상은 선고기일은 출석이 요청되는 게 아니야. 안 간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가서 앉아서 듣겠지. 하여튼 상황이 바뀌었네. 완전히 180도 바뀌었네. 그러니까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안 갚아도 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제 그게 맞다고 하는데, 당일 법정에서 피고 패소, 즉 법정에서는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거로 했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홍고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됐지. 그치? 지금. 그러니까 선고로 효력이 생기니까 그 뒤 송달된 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렇게 친다면 보내진 판결문은 반대로 보내졌지만 선고 기준으로 하니까 요거는 그게 해프닝 비슷하게 됐지, 송달된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주장은 뭐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좀 하여튼 웃겼지, 상황이. 어? 피고도 약간 억울할 만하지. 송달된 거 보니까 자기가 이겼으니까. 근데 법정에서 선고한 게 기준이니까 진 거지. 피고가 진 거지, 원고가 이긴 거지.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야? 아까 읽어보란 거. 읽어봤어? 그 사이에? 아, 이런 신문기사 같은 거 막 써놓은 게 내가 판사 막 깔라고 한 게 아니고 법원 깔라고 한 게 아니라 재밌잖아. 이런 거 보면 이해가 빠르잖아. 어? 그냥 문장으로 읽는 것보다. 판결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 주문에 원피고가 또 잘못 표기됐대. 이거는 여러분 판결문 보면 복사 붙이기 하다가 그 사람의 뭐 어디 판사의 종전 판결문 거 문맥상 되게 이상하게 한 단락이 딱 들어있는 거 있어. 앞에 거 복사하다가 거기 잘못 들어온 거 그런 거 가끔가다 보여. 여러분 판결문도 오자 같은 거 많아. 판결문도 보면 판결문도 뭐 열심히 뭐 하겠지. 근데 인간인지라 뭐 안 잡혀. 자기가 맨날 봐도 못 잡는 건 못 잡아내. 판결이 확정된 뒤 원피고가 잘못 바뀌었네. 그럼 뭐야? 재산 분할을 B로부터 A로 해줘야 되는데 A가 B로한테 해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네. 뭐 그런 거 같아. 단순 오타가 나서 판결문을 근데 고쳤네. 주문에 그렇게 잘못됐다면서 고쳤기 때문에. 그럼 봐봐. 아까 판결문을 선고하고 판결문의 내용이 단순 미스면 어떤 제도는 하나 있다고 그랬어. 경정하는 제도는 있는데 이건 단순 미스라고 볼 거야? 그러니까 요 주문이 미스가 났는데 그 주문은 결론이고 이유를 보면 이게 B가 A로 주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흐름상 맞아. 근데 주문은 B가 A로 주는 게 아니라 A가 B한테 주라. 이게 왜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나왔느냐? 재산 분할은 부부간이니까 이게 막 헷갈린 거야.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막 떼주잖아. 근데 여자가 재산이 많아서 남자한테 떼줘야 되니까 판사도 순간 평소관념으로는 남자가 여자한테 줘야 되는 이런 관념이 더 많으니까 아마 그런 데서 실수하지 않았을까. 응? 남녀가 막 등장하는데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재산 분할 해준다. 부인한테 뭐 이런 거였던 건데 아마 여기는 반대로 부인이 남자한테 해주는 건가? 아니면 그 반대나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흐름과 좀 달라서 미스한 것 같아. 근데 이유를 보면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게 확실히 나타났는데 주문에 그렇게 돼 있어. 반대로.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법원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잘못 쓴 거다라고 경정하려고 그러는데 당사자는 지금 아니다. 하여튼 이거 잘못된 거다. 뭐 이런 거 싸움인 것 같아. 쭉 읽어봐. 핵심이. 그래서 판결문 더 문제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다는 거야. 주문을 보고. 그래서 항소도 안 했대. 근데 지금 이유를 보면 자기가 진 거잖아. 이게 뒤집혔으니까. 그럼 자기가 항소를 할 건데 주문에 나 이긴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놔가지고 나 항소도 안 했다. 그래서 불복 기회마저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B씨는 A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ABC 공동명의 아파트 변조를 A씨에게 소유권 인정하는 주문이적 금융. 지분 절반을 A씨에게 부인한테 이전기라고 주문이적 금융했는데 아파트는 4억 1천만 원 정도 상당으로 아내한테 훨씬 많은 재산에 들어가는 셈이 된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건 뭐 하여튼 ABC 모두 항소하는데 아내는 판결문 서대로 소유권을 넘겨받고자 집행절차를 발부했다. 그러니까 주문에는 아내한테 소유권을 주라는 건데 아까 말대로 보통은 그런 게 맞는 상황인데 실제는 아내가 남편한테 줬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 보통 아까 내가 말했듯이 보통은 남편이 아내한테 주는, 그러니까 아마 판사도 순간적으로 뭐 그런 게 머리에 좀 잔상이 남아서 그런지 막 그랬는지 주문은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는 또 이거 항소까지 못했으니 일이 그냥 불복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경계하느냐 마느냐 뭐 이유에 비춰볼 때 이 판결문 주문은 잘못 나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항소를 놓쳤다라고까지 가가지고 강하게 반발한다는 거지. 그럼 이게 판결 경정의 대상이 될 거냐가 문제가 됐는데 쭉 보자. 그래가지고 법원은 판결문을 정정했대. 판결 경정으로. 그런데 당사자는 이게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쭉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판결이 경정됐을 때에는 그에 따라 항소를 추후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기회를 놓쳤잖아. 지금 지금 항소심이었니 아니면 1심이었니? 하여튼 상소 기간을 놓쳤지.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주문에는 이긴 줄 알았는데 이유를 볼 때는 진 거잖아. 그 부분서. 그럼 확정돼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법원은 이거에 비춰서 판결을 경정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법원은 처리한 거지. 단순한 오류다. 누가 봐도 이건 뭐 본질적인 건 아니다. 근데 주문에는 지금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법원은 경정이다라고 우기면서 너가 억울한 건 어떻게 하라? 경정했을 때 네가 결국은 뺏기는 것이니까, 원래는 받을 줄 알았는데 뺏기는 거니까, 이 경정된 것은 자기가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소송법 173조 우리가 배웠던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으로, 원래의 항소는 안 되지만 내가 항소 못한 게 내 책임이 아니었다. 이런 판결이었으면 내가 항소할 건데 라고 해서 구제받아라 라고 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으로 구제받아라 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판결의 경정 이런 얘기까지 해주네. 자기 구속력에서 나오는 거야. 그치? 오른쪽 11-2, 11-3. 실제 판례는 어떤 상황이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있는 사유냐 아니냐 그런 게 가끔가다 나와. 하여튼 그 흐름적인 거 다음에 또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고 앞에서 계속 우리가 지난 학기부터 해왔던 거 다시 그려놨네. 재판하고 판결하고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재판이 더 넓은 개념으로 재판 속에 판결 결정 명령이지. 지금 명령은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결정이지. 실질은 보존 처분에서 가압류 명령이란 말도 쓰는데 형식은 결정으로 하는 거지. 재판의 형식은. 그런 거 설명했지. 판결이 본격적이고 필수적 변론이지. 심리 방식은. 결정 명령은 임의적 변론이지. 여기에 그것도 하나 써놨지. 결정 등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건데 고지 방법은 써있네.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꼭 있네. 또는 조서 기재로 대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판결서가 이쪽은 조서 기재가 판결서급이다. 그 다음에 이쪽 판결은 선고한다. 여기는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자기 구속력은 판결은 엄격하다. 그 다음에 불복 방법은 상소라는 개념 속에 판결은 항소 상고고 결정명령은 항고 재항고다. 그때도 개념 얘기했지. 소, 고, 뭐 항소, 항고 뒤에 글씨 하나고 우리는 입에서 쓰는데 그 다음에 책에도 말 안 는데 왜 소고 왜 골지 굳이 한번 나는 생각해봤더니 어떻다고 그랬어. 소, 고 불복하는 게 하나는 왜 소를 쓰고 하나는 고를 써. 그냥 우리는 이제 입에서 쓰긴 하는데 한자의 소, 한자의 고 우리는 한자 자체의 그 의미까지도 생각해보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돼. 의문 없었어. 항소, 항고.